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한동훈의 사디스트냐 맛이 좀 같다 총공세. 문재인 병문안의 단식 중단 물음표입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그리고 병원행에 이어진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요. 한 장관 이 잡범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소환했기 때문입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들으신 이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 오늘 아침 그야말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에 이어서 선배 장관인 박범계 의원, 체포동의안 보이콧 아이디어를 냈던 민형배 의원에 명단을 적는 단식장엔 안 찾아간다고 했었던 조응천 의원까지요. 오늘은 한마음 한뜻으로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쁜 말만 골라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일종의 사디스트 같다. 소금을 그것도 왕소금을 뿌리는 말들인데 따지고 보면 그 상처도 지금 검찰 한동훈 장관 쪽에서 상처를 낸 건데 이렇게 꼭 이런 말들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아이고 잡스럽죠. 고위직 검사 출신으로서는 수사에 협력할 의무까지는 아니라도 협력하는 것이 도리죠. 그래야지 다른 잡범들이 따라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자기 아이폰 비번 안 풀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참 잡스러워. 저는 처음에는 좀 똘망똘망하고 젊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 표현을 하자면 맛이 좀 갔어요. 옛말에 새치어로 흥한자 새치어로 망한다. 아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하는 거 보면 꼭 저 법무장관이 아니고 여당 대변인 같아요. 아하. 19일 단식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한 야당 대표를 그렇게 조롱해도 됩니까? 정말 경망스럽고 뭐 재승박덕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경망스럽다. 네, 현역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원로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정동영 의장도 오랜만에 등판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이런 법무장관 처음 봅니다. 해방 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데요. 검찰권 가지고 5천만 국민을 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 미몽입니다. 네, 사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요. 한동훈 장관과의 질의에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는 의원, 이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지경입니다. 얼마 전에는 욕설 문자 쓴 사람이라고 과거가 소환됐던 안민석 의원이 있었고 어제 의원직 상실한 최강욱 의원도 한 장관의 태도 문제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대한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리고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해설이나 충고들은 대부분 공직자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가 어떻게 하면 정치인 개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정치적 처세술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않고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야당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 수위 선을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한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도어 스태핑을 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도어 스태핑인데 어느 순간 양의 머리를 걸고 했는데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도어 스태핑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의 대통령 신임만 특수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대통령 본인의 뜻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이런 민감한 건 피했어야 된다. 네, 정무직 장관으로서의 발언으로는 좀 지나치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 장관의 발언 대신 해명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그렇죠.
아니 법무부 장관이 좀 공정하게 그리고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여기서 잡범 얘기하고 저도 기가 막히던데 아 이분은 또 뭐 하는 건가? 응? 처음에 약간 이렇게 이 스마트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스마트가 아니라 이분도 그 세계에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그건 조금 다르죠. 국가 사법 시스템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의미지. 그걸 마치 이재명 대표를 잡범으로 비유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왜곡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오늘 민주당 한동훈 때리기에 정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잡스럽다, 사디스트 발언에 새치혀로 망한다 이런 저주까지 퍼부었는데요. 여당 대표에 대한 발언보다 굉장히 높은 수위의 공격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오늘 이제 나온 분들이 저하고 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러시군요. 분들인데 뭐 이준석 대표까지도 제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데 뭐 이런 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바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국회법 165조에 있는 회의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요? 예, 질의응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질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에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이 대답하는 겁니다. 장관의 말자랑을 하는 것이 국회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장관이 하는 발언들이 대부분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지금 국회의 권능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회법법 165조를 적용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국회 회의방해 행위로 처벌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여야를 떠나가지고 국회가 검찰의 시녀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갖게 됩니다. 네, 제가 수위 높은 발언들을 골라왔는데 그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발언을 여기서 쏟아내 주셨습니다. 김명민 최고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뭐 국회법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같은 톤과 같은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다소 좀 격앙되거나 톤이 높아질 때는 앞서 얘기했던 최강욱 의원, 김의겸 의원처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주장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새빨간 거짓말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런 내용들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영상을 틀어서 공유했던 모습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왜 그들이 한동훈 장관이 이런 답변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잡범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잘못을 회피하고 수사도 받지 않고 구속영장도 회피하기 위해서 막 드러눕고 하게 되는 일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잡범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설마 민주당의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 이걸 똘똘 뭉쳐서 부결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고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게 된다면 이런 모습들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를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지금 빠져나오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문안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병문안 내용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어떤 대화 오갔는지 대략적으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5시에 열리는 9.19 군사합의 5주년 기념 행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내용 저희가 질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박지원 부원장님. 안의 내용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단식을 중단하라 뭐 그 말씀을 하셨겠죠. 네. 그리고 아마 당신 뜻을 알겠으니까 같이 건강을 회복해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저는 뭐 기대를 합니다. 네. 아마 그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에 5시에 공식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저는 연설문에 담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전해되는 이것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혹시 단식을 중단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이후에 단식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가 주말부터 여의도에 계속 근데 있었거든요. 뭐 제 예상은 중단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지금 5시에 강경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고 문 전 대통령 예방이 아무래도 단식 중단에 뭔가 트리거가 될 거다, 중대한 계기가 될 거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으로 단식을 중단한다, 이게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국회에 있는 체포동의안 최종적으로 부결되는 상황까지 네.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회피가 결국 단식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분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같은 상황들에 힘을 실을 정도로 민주당이 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네. 문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번 9.19 군사합의에 관련된 메시지를 내겠다고 하는데 이미 지난날 약속했던 북한은 비핵화에 나서지 않게 됐고요. 최근에 있게 되는 통계 조작 의혹들이 네. 상당히 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자화자찬식의 기사를 올리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잊혀지겠다라고 얘기했던 문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낼지 좀 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